안녕하세요. 이제 어느새 봄이 다가왔는지 봄 느낌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거리에도 이제 좀 날씨도 화창하게 풀리고 해서 봄 느낌이 나고, 오늘도 이제 시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달래도 있고 나물들도 나와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싱싱한 이제 야채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장을 봤어요. 저는 물미역하고 딸기가 좀 있어 딸기 싱싱한 거 사고, 고춧가루가 좀 떨어져서 고춧가루 샀고 18,000원이 들어요. 고춧가루가 그렇게 이제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을 볼 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은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필요할 때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성이 돈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돈 거래할 때도 주고받는 게 명확해야 되고, 돈을 꿔갔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고 이런 거는 이제 자기의 돈에 대한 관념과 그런 어떤 가치관이 불명확한 사람이고, 상대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돈을 꾼 돈은 반드시 갚고, 또 이제 계약한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제 그 계약일을 지켜서, 상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철저하게 약속과 신뢰를 지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도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돈을 굉장히 특히 이제 결혼 상대자, 결혼한 사람들이 생활비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돈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압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권력을 부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결혼 상대자로도 당연히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자유롭게 이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봐야 되겠죠. 배우자라고 하면은 결혼 상대자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돈도 신뢰를 가지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지 생활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체크하고 간섭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만큼 속이 좁고 돈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마음이 열려있지 못한 사람이겠죠. 경제적인 자유는 어떤 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관념, 그런 것이 있고, 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하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에서. 돈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돈이 풍요롭게 있다, 이런 마음이 현실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제 돈에 대한 자유로움,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때 이제 돈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 노연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음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거 이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얘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이제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에너지를 불러들이는데,
항상 뭐 인생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 돈이 뭐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인생 살맛 안 난다, 인생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매서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사물을 보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 비난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이제 허점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가스라이팅에 이제 능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까이 하면은 피곤하고 괜히 감정 소비만 되고 에너지 소비도 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좋고, 나의 기준으로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뺏고 나를 이제 힘들게 하고, 힘든 만남을 굳이 이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건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제 고쳐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사람 성향이라는 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어떤 습성과 패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부분이죠.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을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 낭비하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이제 손절을 하든지 버리는 게 답이죠.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탓만 하고 상대에 대한 비난만 하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쳐질 가능성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고 에너지를 나한테 쓰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떨어지게 되고 맞는 사람들이 끌려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변화시키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나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면 나랑 맞는 사람들이 끌려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인맥으로 연결을 짓고 사람으로 이제 나랑 연결을 지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어떤 부분을, 인간관계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관리할 건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돈도 명확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어떤 명확한 좀 기준이 있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도 자신한테도 좋고 상대방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상대방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선거가 이제 총선이 4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이제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님도 날인 문제를 3번 정도 강조하셨잖아요. 공직선거법상에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된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고, 또 공직선거에 대한 어떤 부정선거라는 어떤 의심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끔 그런 제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에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것을 이제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재고가 된 것이 없이 총선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부정선거라는 이슈와 맞물려서 날인 이제 부분의 문제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서 공직선거가 이제 사람들의 어떤 논란의 대상으로 이제 번졌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과 부정선거를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투표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서 투표지를 관리하는데, 사전 투표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서 투표 용지를 재량껏 외부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전 투표의 문제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공평해야 되잖아요. 본 투표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을 해서 선거 관리를 한다면 사전 투표 역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만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투표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죠. 더구나 선관위가 독점 체계이면서 선거를 이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이제 집결하는 어떤 힘의 축이 되다 보니까 이 힘이 분산될수록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독점 체계이면서 한 곳에 힘이 집중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한쪽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 날인 문제까지 이제 해결하지 않고 공직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제 빈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겠죠. 이제 국민 주권은 선거 공정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인데, 그러한 부분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 어떤 빈틈이 보여진다면 국민들은 그러니까 틈이 보이지 않게끔 어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도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이제 국민들이 생각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은 채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투표관리관 도장 사전투표 날인을 해야 된다고 강조는 하셨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제 선을 그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거 부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사전 투표 득표율을 부풀리기 위해서 전사상의 어떤 가상의 어떤 수를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아주 관철시켜야 되고, 사전 투표상의 득표수 이동이라든지 그런 증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국민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부정이 이제 총선에서 한번 발생이 더 된다면 체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어려운 부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그래서 총선 4월 10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향방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